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2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의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고용 보고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발언들, 뭐 뻔하겠지만 발언들, 그리고 그 발언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이번 주하고 연결되는 지난주 굵직굵직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우는 0.31% 상승, 나스닥 1.98% 상승, 2주 연속 상승을 보였고요. S&P 500도 역시 1.79%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 시간으로 봤었을 때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엔비디아 쪽 인텔하고 뉴스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률을 거의 다 키워 놨던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뭐 시장의 안정화라고 하는 측면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조금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조금 더 했던, 조금 더 빨리 안정을 취해 주고 조금 더 바닥을 깔끔하게 좀 더 잡아서 위로 좀 올려줬으면 하는, 이제 한 단계 요렇게 올려줬으면 하는 그 부분은 있었는데, 고런 측면에서 놓고 따지면 조금 2%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주 충분히 그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2,730 포인트 근처에다 갖다 붙여 놓고 마감을 했죠,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쁘진 않았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이번 주까지 연결되는 부분으로 봐야 될 부분이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 예멘 반군 쪽에서 사우디, 특히 이제 아람코 쪽 정유시설 공격을 하면서 국제 유가 또 뛰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에 반해서 또 미국 경제는 고용과 함께 견조함을 나름대로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지난주 2주 연속 이 미국 경제의 견고함, 연준 위원들의 연일 이어지고 있는 공격적인 발언. 지난주에는 뭐 지금 그 시티은행 쪽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최종 금리를 기준금리를 2.75%까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0.25%에서 0.5%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는 0.25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한데 그게 0.25짜리가 2.75까지 가려면요, 50pp를 한 4번 정도 올려야 가능한 정도 수준이죠. 남은 기간 동안 50pp 4번 올려야 된다는 얘기고, 아니면 뭐 75bp나 뭐 100bp를 올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난주 처음으로 이제 조금 더이 강화되는 얘기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 좀 기분이 좀 나쁘긴 합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지금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50bp 한 번은 지금 5월 50bp는 거의 지금 시장이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5월 50bp는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요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건 아마 3월 그 FOMC 때도 제가 이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3월 달은 25bp 올려놓고 50bp 올릴 수 있어라는 얘기들 계속 할 거라고. 그래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주면서 연준이 관리하고 있어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5월은 50bp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높아졌고, 시장 거의 지금 이걸 반영하고 있고요. 6월 달도 50bp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6월도 가능성이 있다. 별로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너무 빠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만 이 부분을 지금 이게 5월, 6월 얘기인데 지금 3월 말이잖아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금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계속 지금 반영을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현재 올해 들어와서 시장이 과도한 하락을 보였고 그 뒤 약간의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높은 상태는 아니다. 고평가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최악의 상황들이 산정되는 가운데 요렇게 반등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위안이라면 위안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조금 변화된 내용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죠. 러시아에서 일단 요거부터 얘기하죠. 지난주를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제 지표에 반영을 시키는 상황이 됐죠. 이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경제 지표에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들 상승에 대한 우려, 그럼 다음 달 나오게 될 요번 달도 마찬가지고 다음 달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도 조금 더 영향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 이 강도가 조금씩 시기도 딜레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요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큰 사안이 하나 나왔는데 이 부분이 러시아가 자신들의 1차 목표는 성공을 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1차 목표, 전쟁의 1차 목표. 돈바스 지역의 독립. 돈바스 지역의 독립. 요건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게 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국 지역의 위치를 가리지 않고 전국의 포격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역의 포격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당연히 먹었잖아요, 지금. 이제 먹은 상태고. 한데 그런 상태에서 이때까지 러시아가 보였던 건 젤렌스키 정부를 일단 뒤집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확전이 된 거잖아요. 이걸로 끝날 수 있었던 게 일단 지금 현재 지난주 터키 외무장관 대통령 얘기들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6개 조항을 가지고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4개 조항 정도는 거의 합의 사항에 근처쯤 왔다. 그러나 2개가 지금 아직까지 걸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크롬반도와 돈바스 지역 요거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1인치도 양보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 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지금 현재 쉽게 타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지난주에 나왔던 많은 얘기들 중에 가장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지금 전황을 보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금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러시아군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그동안 계속해서 자국의 군인의 사망자 수를 500명이 채 안 되는 쪽으로 계속 얘기했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1351명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방이나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사망자가 6,100명, 7,000명 요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서방에서도 대략 6,000명은 넘어가는 것 같아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이 부대 내에서 사령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탱크로 치어서 하극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식량이나 물자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크라이나도 역시 뭐 물자나 식량 뭐 그 외 등등 전쟁 이 물자 전체가 다 부족한 건 맞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포위가 돼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벌써 물도 끊긴 지 조금 오래됐다 그러고 지금 굉장히 좀 위급한 상태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쪽에서 나온 언론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전쟁이 5월 9일 이전에 끝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죠. 이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인제 얘기했었던 최대 길어진다면 5월 얘기했던 고 라인입니다. 5월 9 일이 러시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승전일로 축하 기념일입니다. "요 전에 끝내고 요걸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러시아의 이게 뭐 지금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행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전에는 끝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굉장히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인제 정확한 정보가 아닌 첩보 상태의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인제 그런 상황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단 나름대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일단은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푸틴이 "썩은 무라도 잘라야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썩은 무를 요걸로 일단 잡아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지금 아직 이 협상이 관건이기는 하겠습라만 어느 정도는 러시아도 이 전쟁을 계속해서 질질질 끌고 가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레드라인을 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딱 잘랐죠. 레드라인 넘어간다면 핵과 관련된 레드라인을 넘긴다라고 한다면 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참전 명분을 밝혔어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러시아도 함부로 넘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여기서 소강 상태를 벌이다가 요거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 과연 기간을 얼마나 끌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식 시장 인제 이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전쟁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먼저 전쟁을 하는 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인명피해 무고한 인명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전쟁은 빨리 끝나야 합니다. 끝나야 하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주식과 관련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레드라인을 진짜로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세계대전으로 확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게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썩은 물을 찾아서 확실한 썩은 문지 체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인 게 뭐냐면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멀리 왔잖아요. 너무 많이 왔잖아요, 지금. 러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 제재가 바로 다 해제가 될 수 있을까요?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그대로 끝난다고 했으면은 제재는 바로 풀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는 너무 멀리 갔어요. 돌아오기 힘든 강을 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낸다. 그냥 이거 하나로 만약에 이거 하나를 얻어냈다 치고 요걸로 끝냈다라고 했었을 때 자국 내에서 푸틴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푸틴의 권력뿐만 아니라 생명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띄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이것 때문에 한 거고 이거 부분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인제 '우리는 승리한 거야.' 이렇게 국민들을 세뇌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이 먹혀 들어가는지 여부를 일단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인제 우리가 인제 포커스로 맞춰서 봐야 되는 부분이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점점 영향력은 쪼끔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굵직굵직한 거 아니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레드라인을 넘거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이제 고런 부분에서 일단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실마리는 잡히기 시작했고,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시장은 일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옆으로 기는 이 다지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요건 말씀드린 흐름대로 지금까지는 진행되고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요것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이제 끝을 낸다라고 했었을 때, 끝나고 나서 러시아의 제재가 풀릴 것이냐? 당장 풀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푸틴이 만약에 요번에 이탈리아 총리도 얘기를 했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푸틴이 교체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은 더욱더 심화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자원민족주의,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무기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식량 무기화 나올 수 있겠고요. 꼭 에너지뿐만 아니라 희귀금속들에 대한 무기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자원민족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동안은 세계화를 통해서 서로 우리 절대 우위적 관점이 아니라 상대 우위적, 비교 우위적 관점에서 무역을 했잖아요.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관점으로 A 국가와 B 국가 간에 서로 간의 윈윈을 위한 무역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자원의 무기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국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려고 하는,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비교 열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자국 내에서 키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2월 달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전쟁 나고 직후에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탈세계화 얘기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은 향후 뭐 이제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 게, 소위 세계화라고 하는 게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대탕트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세계의 흐름인데,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건 뭐 1, 2년짜리 얘기가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꾸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그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 탈세계화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의 정부가, 그리고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요 부분도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려도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내용이 많고 복잡합니다. 나중에 하여튼 조금 요건 정리를 좀 해가지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의 피크아웃 여부, 지금으로 봐서는 지지난주였나요? 60만 명 이후 일단은 지금 30만 명대로 지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피크아웃 가능성은 지금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점점 감소하고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한번 피크를 치고 살짝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도 전문가분들 얘기 속에서 나온 얘기가 올 가을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 조금 기분 나쁜 얘기죠. 일단은 뭐 그런 얘기들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이번 주 중요한 부분은요, 경제 지표 뭐니 해도 이번 주 개인 소비 지출, PCE, 그리고 고용 보고서입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는 나름대로 탄탄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탄탄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FOMC에서 50bp 또는 그거보다 더 이상, 그러니까 강경한 공격적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경제는 탄탄해 하고 하는 그 부분. 금리를 올려도 충분히 감당 가능해,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개인 소비 지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나 고용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우리 데이터 보고 후행적으로 갈 거야라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뭐 그 외에도 그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고런 것도 고때고때 제가 나오게 됐을 될 때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연준 위원들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한 6-7분 정도 발언들이 있는데 아마도 또 매파적 발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비둘기파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50bp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50bp 한 번 이거 기본으로 깔고 가는 지금 상황이고 2번, 3번, 4번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더 강화돼 가고 있다. 또는 5월에 50bp를 올리고 6월부터 QT를 할 것이냐 아니면 5월 달에 50bp, 25bp를 올리면서 QT를 진행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경제 지표 그리고 탄탄해 보이는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 발언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겠느냐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3주 정도 전까지만 해도 이달 초까지만 해도 똑같은 지표가 나왔는데 또는 똑같이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매파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지수를 계속 끄집어 내렸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호재도 악재로 둔갑시켜서 계속 얘기를 하는 구간. 지금은 악재도 호재로 조금씩 바꿔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선반영했어라고 얘기하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의 그 해결을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탄탄해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언제 바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번 주 다음 주 뭐 특별한 거 없으면 계속 이 상황은 이어갈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뭐 시장 상황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상황은 대응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 어 이 예상은 예상일 뿐이니까.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예상은 일단은 어 지난주, 요번 주 아니 지지난주, 지난주, 요번 주까지도 경 뭐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높게 나오고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욱더 매파적 공격적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을 경우 시장이 "미국 경제가 탄탄하니까 이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실적 괜찮잖아."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일단은 조금 더 높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 부분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발언이 나왔어요. 굉장한 발언이죠. 굉장한 발언입니다. 어 이탈리아에서 이 발언이 나왔을 때 러시아에서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요. 근데 바이든이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네가 그걸 신경 쓸 게 아니야. 니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결정할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일단 게임 체인저 즉 전쟁의 성격이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분명한 건 정확한 건 지금 누구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러시아가 지금 이때까지 계획했던 그 부분은 거의 다 지금 안 맞아 들어가는 러시아의 이 작전은 거의 다 실패를 한 상태인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래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쟁 지금 뭐 키이우에서도 더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전쟁의 성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러시아 쪽에서 전국적으로 공격을 하던 거를 일단 전국적인 공격을 하긴 하더라도 조금 횟수가 줄어들고 강도가 좀 약화되고 그런 가운데 돈바스 지역에다가 쫙 이 병력을 강화시켜서 여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쪽 요런 쪽으로 좀 바뀌면서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 그런 가운데 협상을 남은 2개의 지금 이견이 있는 이 협상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 이하는 아니다 적어도. 중립 이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다고 한다면 일단 고렇게 될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인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요번 주는 일단 고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우리 시장 레인지는 2670에서 2820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보고서나 PCE에 대해서 미국 경제의 어떤 견고함, 실적에 대한 안도,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가까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간다라면 요거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다. 일단 아직까지 2730을 완전히 안착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부분 계속 말씀드렸던. 자, 그다음 코스닥은 915에서 한 960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키워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요게 극단적일 거예요. 이거 극단적인 게 아니면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다음 연준 위원들의 발언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고용보고서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PCE도 예상치보다 결코 적을 걸로 지금 예상은 안 하는데,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겠다. 일단 지금 이건 이제 시장 대응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주 관심 갖고 볼 만한 섹터는 뭐 역시나 메타버스, NFT 그리고 반도체. 지난주 미국 그만큼 올랐는데 우리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제대로 반응 못했잖아요. 실제 애매한 게 조금 맞기는 한데 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이 자체적 이슈, 그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자체적 이슈, 그 부분에서 묶여 있었던 흐름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조금 숨을 좀 쉬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숨을 쉰다면 반도체가 조금 뜰 수 있고, 반도체가 뜬다면 지수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는 입장이고, 그 외에도 건설이나 건자재 쪽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지금 건설, 건자재 이렇게 두 종목만 말씀을 올려놨는데, 시장이 조금 괜찮게 흘러가면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시장이 좀 조정세를 보이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위 얘기하는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장세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장세 하게 되면 정책, 지금 현재 보면 정책 기대감 관련한 정책주들 움직이는 게 있죠. 건설, 건자재, 그다음 원전, 뭐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건설, 건자재, 그다음에 이 원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참 리오프닝 쪽도 아마 시장이 조금 좀 흔들거리는 구간에서 한 번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이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이제 요 섹터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조금 찾아보시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제부터는 서서히 분할해서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는 거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씩 시장 안정되면서 일부는 좀 올라오는 것도 있고, 뭐 올라오더라도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닐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밑으로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잘 공부를 해보시고 서서히, 지금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분할해서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가시면서 조금은 길게 보시는 게 맞다. 왜? 시장이 급변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을 만들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구간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막아놓은 구간이지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 구간 속에서 안정화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나면 움직이는 박스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 딱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그 윤곽 속에서는 이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흐름까지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매수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 수 있겠다. 일단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